쉬운 것 쪽에서도 함정을 일부러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에서도 틀리는 사람들이 종종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뭐 일단 틀리면 안 되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 왕왕왕왕왕왕. 자, 주의 깊게 봐야 될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객관식 쪽에서는 사실 15번밖에 없기는 해요. 15번밖에 없기는 하고 단답형 쪽에서는 이제 21번. 왜 나머지는 다 전형적인 스타일 문제예요. 그래서 15번과 21번이 조금 틀리게 만들기 위한 개념적인 문제구나. 그쵸? 나머지는 다 상투적인 문제들이야. 물론 14번은 연속을 갖다가 이제 초람수랑 엮어놓은 거라서 현재 약간 조금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을 만한 형태의 문제기는 해요. 근데 뭐 엄청 자주는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하나씩 좀 등장을 해서 일부러 14번은 열심히 좀 잘 정리해서 만들었고요. 자, 그 외에 나머지는 특별할 거는 없어요. 그리고 미안해. 확통에선 틀린 문제가 아예 없어요. 확통에선 틀린 문제가 아예 없고요. 미적분에서는 지금 틀릴 만한 문제가 28번. 이거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28번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맞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미적분 선택자 중에서 28번 맞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풀어서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28번은 좀 많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 29번은 되게 쉬운 문제였고요. 미적분에서 30번 요거는 뭐랄까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안 나왔죠. 최근에 계속 안 나왔어요. 근데 그냥 내 생각이에요. 6월, 9월 평가원도 안 나오긴 했는데, 수능에서는 모르죠. 이게 다시 아무래도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지금 아예 도형을 거의 싹 다 배제하는 걸 목표로 갔어요. 말은 안 했는데, 사교육 카르텔 이러면서 이제 날렸는데, 지금 바뀌면서 사실 도형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9월 평가원만 가지고 이게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30번에다가 집어 넣어놨어요. 근데 30번이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난이도가 조금 있고 여기에서 지금 딱 30번은 지금 현재 미적분 선택자 중에서는 맞은 사람은 지금 없기는 합니다. 맞은 사람은 없어요. 자, 그거는 이따가 영상 쪽에다가 올리는 걸로 가고요. 일단 공통 과목만 후다다다닥 빨리 한번 설명 좀 잠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쉬운 문제들이기는 한데 뭐 간단하게 일단 9번 한번 간단하게 언급 한번 해볼게요. 자, 결국에는 사인 플러스 13분의 5 그 다음에 코사인 빼기 5분의 4는 빵. 그쵸? 그럼 당연히 뭐 방정식이니까 이거나 이걸로 들어가줘야 되겠고 이거 방정식 애들 못 구하죠. 그럼 그래프 그려줘야 되겠네요. 사인 그래프 마이너스 13분의 5 그쵸? 요렇게 x1, x2 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코사인이 5분의 4 나와야 돼요. 그럼 코사인이 5분의 4 나올 텐데 여기가 x3 여기가 x4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장 작은 근은 알파 x3 쪽으로 나올 거예요. 베타 어디서 나올 거예요? 둘이 비교해봐야지. 해봐야 돼요? 수능 출제자가 여기서 두 개 다 할까요? 절대 안 하죠. 무조건 얘가 베타예요. 괜찮아요? 당연히 그냥 이걸로 가서 일단 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시간 나오면은 쫓아와서 혹시 하면서 이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객관식 단답형 수능에서는 한쪽에서 몰려 나올 일은 없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얘랑 얘랑 둘 중에 누가 더 큰 값인지를 보기 위해서 코사인 x4 5분의 4 그럼 여기는 사인 x2 마이너스 13분의 5 그럼 당연히 이걸 가지고 코사인 비교해서 둘이 비교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4, 4우면에 해당하는 거니까 13분의 5 길이분의 y좌표. 그렇죠? 길이분의 y좌표. 뭐 x좌표는 요거겠죠. 그렇죠? 괜찮죠? 4, 4우면이니까. 그럼 이거를 코사인 x2라고 한다면 길이분의 x좌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5분의 4보다 커요. 괜찮죠? 증가 상태입니다. 더 커요. 오케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번은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요런 문제 스타일이 사실 뭐 올해는 지금 안 나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요런 스타일 문제가 하나씩 튀어나와요.
그래프가 지금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위에 있는 점 a, a 세제곱에서 접선의 수직인 선. 그쵸? 접선의 수직인 선. 이 x축과 만날 때 얘를 수직이 등분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기울기 수직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x절편 y절편 구해야 돼요? 아니 2등분 하잖아요. 아니 얘 그냥 어차피 2a, 0이겠고 얘 0, 2a 세제곱이니까 시간 줄여야 돼요. 시간 줄여야 돼요. 괜찮죠? 줄여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중점이니까. 그리고 나서 쓸 건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2등분은 쓸 게 없잖아요. 그럼 기울기 곱이 그냥 마이너스 1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어차피 얘는 기울기가 3a 제곱이 되겠고 얘는 기울기가 2a 증가할 때 2a 세제곱 증가하니까 얼마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괜찮죠? 이거 곱해서 지금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a 4제곱은 지금 6분의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몰라 숫자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바로 튀어나온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딱 찾아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 아차! 2가 빠져야지. 2가 빠졌어. 우리 첫째가 어금니가 빠졌어. 미안해. 2가 빠졌어. 자 3분의 1. 그쵸? 그래서 나머지 넓이도 금방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도 간단하게 한번 좀 볼게요. 왜냐면은 지금 11번 문제도 사실 틀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왜 하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간 줄여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수능 문제는 일반 교육청 문제들이랑은 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왜? 절대 조잡한 계산을 안 넣어요. 뭐 그게 재작년에는 조잡한 계산이 나오기는 했는데 재작년만 그랬어요. 재작년만. 항상 깔끔하게 나옵니다.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얘처럼 뭔가가 있어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속도가 속도 문제라고 치는데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자 위치 함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속도 함수 나왔죠? 미분한 걸로. 그러면은 속력 함수는 뭐예요? 속도의 크기라고 해서 그냥 절대값으로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이 거리함수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쓰이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거리함수라는 걸 씁니다. 거리함수라는 거를 S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출발부터 특정 시각, T 시각에서까지의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함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거리함수에 대한 거는 그냥 난한 정의에서 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요. 어차피 속력이 시각의 변화량분의 이동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얘 지금 이거 미분해서 나오는 거고 얘 적분해서 나오는 거. 얘도 이거 미분해서 나오는 거. 적분해서 나오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볼게요. 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다가 가방 놓고 와서 집에 들렀다 다시 가요.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 꼴보기 싫죠? 그래서 시각으로 나타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0분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분이라고 칩시다. 500m까지만 갔다가 학교까지 1000m라고 친다면 자 그러면은 0분부터 10분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1000m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0분부터 10분까지 이동거리라고 한다면 500, 500, 1000 그쵸? 2000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위치 함수 말고 이동거리 관련된 함수를 굳이 그려본다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앞으로 갈 때는 똑같아요. 그쵸? 똑같아요. 근데 뒤로 가는 것도 이동거리는 다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마치 뒤집어 올리는 것처럼 그냥 그려주자고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 뒤에서 또 여기서부터 또 앞으로 학교까지 갈 때도 이렇게 가니까 얘가 지금 이동거리 함수구나. 편의상 그냥 G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X는 FT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얘를 GT를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해봐요. 위치 함수랑 속도 함수를 다항 함수로 주거나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그냥 기준 함수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당연히 속력 함수 같은 경우는 이쁘게 그냥 다항 함수 이렇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는 적분해서 나오는 건데. 괜찮죠? 그래서 거리 함수 같은 경우는 얘 지금 위치 함수가 다항 함수로 만약에 나와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구간에 따라서 그냥 다 나타내요. 괜찮죠?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가 어디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거리 함수는 이쁘게 하나의 식으로 나오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그냥 딱히 안 하는 거지 못 쓰는 건 아니에요.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리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속도 함수랑 위치 함수를 놓고 볼 때 속도 함수 있어요. 자, 얘를 만약에 부정적분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뭐 나와요? 위치 함수 나오죠. 물론 적분상수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속도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위치 변화량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위치 변화량. 이게 편하냐 이게 편하냐 몰라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 나는 거의 다 이걸 써요. 나는. 왜? 아니 그냥 속도식이 만약에 이쁘게 나와있다라고 친다면 부정적분하면 그냥 아예 위치 함수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위치 함수 나와 있으면 어때요? 이거 뭐 위치 변화량이라든가 이동거리 구할 때도 편하죠. 그냥 위치 잡아서 그냥 차이 구해버리면 되니까. 이동거리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잡으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게 되게 편해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교육과정에서는 왜 설명하냐? 일단 알기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식이 안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렇게 정적분으로 차이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나는 보통 쓰일 때 어떠냐? 90%를 위에 걸 쓰고요. 10%는 아래 걸 써요. 정말 필요할 때 하면 이걸 잘 안 쓴다고요. 웬만하면 이걸로 다 들어가지. 왜? 아니 뭐 속도 줬을 때 우리가 이동거리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뭐 절대값 씌워서 속도 구하고 속력 구하고 그 다음에 속력 적분해서 이동거리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넓이랑 똑같은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 입장에서는. 근데 아니 봐봐요. 이게 만약에 위치 함수 나와 있으면은 그냥 이동거리도 구하는데 굉장히 좀 편해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11번에서 위치 함수를 지금 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동거리가 지금 18. 그쵸? 위치가 2가 될 때까지 이동거리가 18이래요. 그럼 잠깐만. 만약에 이 문제를 정말 정직하게 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위치가 2가 되는 거? 그럼 3분의 1 t세제곱 빼기 a t제곱? 미지수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좀 막히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미지수로 자꾸 가야 되잖아요. 막 만나는 근자체가 무슨 뭐 알파라고 친다면 그죠? 알파가 지금 뭐 극대극소인지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0부터 알파까지 절대값 v, t, dt 그쵸? 요게 지금 18 나오게 하는 뭐 값을 구해달라 그러는데 그쵸? 미지수 껴있으니까 되게 헷갈린다고요. 괜찮죠? 근데 지금 만약에 얘 위치 함수를 다시 한번 3분의 1 t제곱 빼기 a t제곱 그쵸? 자, 얘 같은 경우에도 3분의 1 t제곱으로 꺼주면은 t 빼기 3이에요. 인수분해가 되면은 사실 극대극소 안 찍어도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잖아요. 그쵸? 0에서 중근 나오고 3에 2에서 근 나오고 그럼 얘는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 0초 전까지는 없죠. 그러다가 한번 내려갔다 올라갈 거야. 괜찮죠? 자, 이게 지금 위치 시각에 관련된 함수예요. 얘가 지금 현재 3의 2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위치가 2인 지점은 얼마? 대충 한 6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죠? 여기가 지금 2구나. 그럼 여기까지 지금 이동거리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요? 한 번 내려갔다가 한 번 올라가는 거. 이거 합쳐서 18. 괜찮아요? 그럼 2 빼면 지금 얘가 16이겠죠?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8. 마팔이구나. 괜찮아요? 1대 1대 1이니까 2이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기다가 2a 집어넣어서 얼마? 3분의 8a 세제곱 빼기 얼마지? 4a 세제곱 마팔. 끝난다고요. 괜찮아요? 그렇죠? 이거 솔직히 11번 빨리 풀면은 1분도 안 걸려요. 절대로 너무 막 정직하게 풀려고 하지 마요. 괜찮죠? 오케이. 시간 세이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은 솔직히 다 맞았으니까 다 맞았겠지? 다 맞았습니다. 밑에는 내가 지금 안 썼는데 얘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이거 1항부터 그냥 쭉쭉쭉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뭐 필요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따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리고 13번 이제 곱함수의 미분 가능에 관련된 건데 혹시 그거 기억나요? 만약에 뭐라 그래야 될까? 곱함수 미분 가능.
사실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이랑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곱함수 미분 가능 간단하게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게 지금 예를 들어서 fx랑 gx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fx는 미분이 가능한 상태고 얘는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 하지만 연속인 상태라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대로라면은 어떠냐? 원래대로라면은 함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x가 a 지점에서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a인 지점에서 연속인 경우, 그 다음에 x가 a인 지점에서 미분이 가능한 경우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자, 그 밑에 사실 다른 게 더 있어요. 도함수가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가 연속인 경우가 있어요. 요까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이건 간단하게 그냥 퀴즈 한 번만 해볼게요. 자, 퀴즈. 자, 오랜만에 보는 퀴즈. 자, 여기 함수가 와 있어요. 이 함수가 지금 도함수인 상태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x는 1에서 연속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간단하게 한 번만 해볼게요. 자, 확률은 50%. 아무데나 써놓으면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 좀 잠깐 해볼게요. 이야, 오케이. 이야, 저 지금 도함수예요, 저거 f 프라임 x. 이야. 오케이. 오. 따라란. 확률 50%. 이야. 예상했는데? 7대 5. 7대 5. 와, 뺏기가 박빙이에요. 맞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맞아요. 왜? 봐봐요. 이 도함수잖아요. 그러면 도함수는 1에서 극한 존재합니다. 극한은 존재해요. 뭐 좌극한도 1, 우극한도 1. 함수값은 다르죠. 그럼 도함수는 불연속인 게 맞아요. 도함수는 불연속인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는 모든 실수 x에서 전부 정의돼 있어요. 괜찮아요? 어느 x를 집어넣어도 f'x 값 다 있죠. 다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f'일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f'일이 지금 2잖아요. 괜찮아요? f'일이 2라는 거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가능하니까 존재하는 거지. 괜찮죠? 당연히 연속이지. 괜찮아요? 불연속인데 미분이 가능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불연속인데. 오케이? 와, 그럼 이런 함수 있어요? 이런 함수? 좀 희한하잖아. 기울기가 계속 1이에요. 와, 근데 어떤 특정한, 연속인데? 1 지점에서만 기울기가 2 나온다고? 이 말이 되나? 이런 거는 다항함수에는 없어요. 다항함수는 없어요. 초람수라고 해도 지수 로그 삼각함수 중에서 99.9999% 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의 문제가 미적분에서 딱 하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의 문제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미적분에서. 근데 걔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결론은 무슨 뜻이에요? 얘를 구분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야. 특히나 내가 미적 선택자가 아니다. 그럼 이거 다 구분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괜찮죠? 이런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고등 지식에는 없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다고요. 괜찮죠? 자, 이 세 개를 다 똑같이 본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 미분 가능 판단할 때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 좀 지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미분 가능 같은 거를 판단할 때 특히나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미분되어 있는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 뭐 예를 들어서 얘를 gx라고 하고 x가 a보다 작을 때 hx라고 친다면 이게 만약에 이 자체가 미분 가능 함수고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다. 근데 이게 x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되려면 어떤 조건을 더 만족시켜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보통 어떻게 들어가요? 둘이 연속이면서 기울기도 똑같은 상태여야 된다. 이렇게 그냥 들어가잖아요. 괜찮죠? 아예 그냥 미분해가지고 G'X하고 요거 미분해가지고 H'X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여기다가 AA 집어넣어서 들어간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미분 가능 함수면 얘도 어차피 도함수는 연속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라면. 그렇죠? 함수라면. 근데 여기다 A 집어넣는 게 무슨 행동이냐면 여기다 A 집어넣는 거는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G'X를 갖다가 어차피 얘는 G'A로 수렴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본 거랑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여기서 지금 이러고 풀고 있는 거는 도함수의 좌악한 우극한이 같다라고 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미분계수랑 다른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느 교육 청도에 이렇게 나온 문제들을 이러고 해설을 안 해요. 전부 정의대로 가요. 전부 정의대로 가요. 어떻게 간다고요? F'A를 알아야겠어.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로 가야지. 그래서 얘는 지금 x가 a 플러스인 경우, 그죠? 우극한인 경우, 그죠? x-a분의 그때는 fx가 지금 gx가 되겠고, 얘는 지금 ga가 되겠네. 그렇죠? 얘는 우미분계수,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요 표현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요 표현 자체가 이 교육과정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우미분계수인지 도함수의 우극한지 몰라요. 괜찮아요? 이게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아예 정의를 안 해요. 이런 것들을. 괜찮죠? 자, 근데 왜 쓰는 거예요? 어차피 차이가 없을 거라서. 괜찮죠? 그래서 수투 때까지는 그냥 이걸 그대로 써도 오답은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절대로. 미적분은 딱 한 케이스밖에 없는데 그거는 나올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오케이? 그래서 미적분 선택자들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딱 안 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x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 x제곱 sin x분의 1 x가 0인 경우에는 0, 이 연속함수야. 그럼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하지? 미분에서 0 집어넣어야지. 안 나온다고요. 미분에서 0을 못 집어넣는다고요. 왜냐면 다시 한번 도함수에다가 0 집어넣는 거는 극한으로 0을 넣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다가 0을 넣는 건 아니겠죠. 근데 한번 봐봐요. 0 플러스라고 생각해봐도 이거 무한 들어가요. 괜찮죠? 무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쓸 수가 없어요. 이 미분에서. 정의대로 가야 돼요. 정의대로. 오케이? 딱 안 되는 거 눈에 딱 띄어요.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것만 조심해주면 되고 요거 외에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이 케이스로 가도 상관은 없다고요. 괜찮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함수의 우극한 저각한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도함수 우극한 저각한으로 미분 가능한지 판단해 볼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함수를 갖다가 편의상 AX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도함수는 f'x gx 플러스 fx 곱하기 g'x 미분 불가능한데 어떻게 쓰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식. 그죠? 구간에 따라서 나눠져 있을 텐데. 괜찮죠? 자, 어쨌거나 이 상태, 어차피 연속이니까. 자, 그래 놓고 여기다가 우미분계수. 원래 이거 도함수 우극한인지 우미분계수인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둘은 다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때 얘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GA 플러스, FA 플러스, G 프라임 A 플러스. 그 다음에 좌극한. 그렇죠? 얘를 좌미분계수로 봐도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봐요. fx 미분 가능함수예요. 얘랑 얘는 둘이 똑같아요. 그죠? 같은 값일 거예요. 미분 가능하니까 f'A로 나올 거예요. 괜찮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연속이잖아. 그쵸? 연속이니까 얘도 그냥 GA로 나올 거예요. 그럼 뭐야? 얘랑 얘는 지금 똑같네. 괜찮죠? 오른쪽 봐봐요. 얘 어차피 F라는 함수는 연속이지. 뭐 괜찮죠? 근데 이게 지금 둘이 다르다고요. 괜찮아요? 둘이 달라요.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다르다고요.
아니면 도함수 우극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뭐 V자 모양으로 나와 있는 애라고 친다면 어차피 얘는 우미분계수. 그쵸? 이렇게 잡히죠? 이게 도함수 우극한하고는 좀 다른 게 도함수 우극한이면은 A 지점이 아니라 A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인접한 두 점 사이 기울기라고요. 우미분계수는 정확하게 A랑 오른쪽 점 사이 기울기고 쉽게 얘기하면은 얘를 확대했어요. X가 A인 지점이에요. 오른쪽에 점이 있죠. 왼쪽에 점이 있어요. 자, 원래 우미분계수는 얘랑 얘가 아닌 점 사이 기울기. 이게 우미분계수인데 도함수 우극한은 얘가 없다고요. 지금 이 기울기 구하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다른 거예요. 도함수 우극한은.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불연속이어도 있어요. 얘는. 그렇죠? 자, 그럼 지금 얘네 둘이 좀 다른 상태라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수투랑 미적분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얘네 둘이 같다라고 미분 가능 판단에도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한번 봐봐요. 아니 서로 다른 값인데 같은 걸 곱해서 같아지려면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요? 빵밖에 안 된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상태에다가 인수 하나가 더 곱해져 있으면은 걔는 곱함수 자체가 미분 가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걸 수식적으로 조금만 더 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뭐라 그럴까? fx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하는 최고차 계수 1인 다함수 gx 중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hx라 할 때 h4 얼마냐 이거야. 이런 거. 뭐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얘는 2랑 마이너스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G2랑 G-2가 빵이면 된다고요. 괜찮죠? 이해되죠?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서 그쵸? 얘가 지금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죠? 둘이 다르니까 그냥 빵 곱해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거지 뭐. 괜찮아요? 어차피 2차일 수밖에 없다고요. 최하차니까 가장 낮은 차.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6에서 4 뺐으니까 그냥 10이 나오는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예 미분 불가능한데 미분 불가능한 게 아예 그냥 불연속이라서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다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애초에 미분계수도 없어요. 좌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있겠지. 근데 우미분계수가 없어요. 무한대로 가니까. 괜찮죠? 그래도 도함수 우극한은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래도 도함수 우극한은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fx가 어떻게 돼야 얘는 곱함수가 미분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자, 지금 gx가 불연속인데 AX는 그럼 애초에 불연속이면 미분 가능해요? 안 하죠. 그렇죠? 그럼 얘는 미분 가능이니까 연속함수, 얘는 불연속함수.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연속될 수 있는 경우는 불연속 지점에서 빵. 괜찮죠? 그래서 일단 FA는 빵 나와야 돼요. 왜? 일단 연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한번 봐봐요. A 프라임 A 플러스 F 프라임 A 플러스 G A 플러스 그 다음에 FA 플러스 G 프라임 A 플러스 그 다음에 A 프라임 A 마이너스 F 프라임 A 마이너스 GA 마이너스 FA 마이너스 G 프라임 A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놨다라고 친다면 일단 얘는 빵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일단 빵이에요. 그쵸? 도함수 우극한하고 좌극한은 있다고요. 이게 미분계수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도 값이 있고 얘도 값이 있지만 둘이 다르잖아요. 근데 0 곱했으니까 빵. 아, 얘는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얘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F도 지금 미분 가능한 상태니까 얘는 지금 F'A가 되겠네. 그쵸? 근데 불연속이니까 얘랑 얘가 지금 좀 달라요. 괜찮아요? 그럼 당연히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둘이 같으려면 이 둘이 같으면 지금 A 지점에서 미분 가능이잖아요. 다른 값에다가 똑같은 걸 곱해서 또 똑같아지려면 빵. 괜찮죠? 따라서 얘는 요거이면 미분 가능. 그래서 x-a란 인수가 적어도 한 개면 된다. 괜찮죠? 얘는 지금 FA도 빵인데 F'A도 빵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불연속인 애를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x-a라는 인수가 적어도 2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럼 문제 잠깐만 바꿔볼게요. 퀴즈 호호하하 호호하하 fx가 얘인데 뭐라 그럴까? 절대값 x가 미안해. 다시 할게. x가 지금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그리고 x가 아니다 절대값 쓰지 말자. 절대값 쓰면은 그냥 절대값으로 할까? 절대값 안 할게. 아니다. 고민스러워. 에라 모르겠다. 0부터 1까지는 x제곱이고요. 1부터 2까지는 뭐라 그럴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한번 해볼게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2로 해야 되겠다. 2. 2로 해서 빼기. 자, 이거 답 한번 구해볼게요. 나머지 똑같아요. 뿅! 간단 퀴즈.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답 얼마일까요? 실수. 이렇게. 미안. 잠깐만 풀어볼게요. 자, 후딱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니까 저게 바로 나와야 돼요. 이거 미분 가능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고민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거. 안 됐어? 잘했어? 너무 쉽게. 어딨어? 고민 좀. 자,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연속함수 미분 가능 함수에다가 미분 불가능한 함수를 곱했을 때 전체가 미분 가능하려면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서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미안.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너무 쉽지. 오케이. 자,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미안. 자, 근데 연속인 경우에는 미분 불가능해도 연속인 경우에는 인수가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불연속인 경우에는 인수가 하나만 가지고 모자라요.
그렇죠? 연속까지만 만들어지지 미분 가능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두 지점 중에 하나는 연속이고요. 두 지점 중에 하나는 불연속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는 인수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 한 지점에서는 인수가 두 개 나와야 됩니다. 미안. 아니야, 저 4를 집어넣는데. 그치. 맞았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얼얼얼얼얼얼. 오케이. 그쵸? 그냥 정리 차원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얼얼얼얼. 맞았어. 오케이. 자, 그래서 마저 정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fx가 지금 0일 때 빵 나오고 얘는 0일 때 4 나오죠. 아이고, x는 0에서 불연속. 그렇죠. 지금 얘는 2 집어넣었을 때 8, 2 집어넣었을 때 8이니까 x는 2에서 연속은 맞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gx 중 차수 가장 낮은 거니까 일단 x라는 인수는 아예 불연속이라서 최소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되고요. x-2라는 인수는 연속이니까 하나만 있어도 상관은 없다고요. 오케이. 그렇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미분 가능이 미분 불가능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인 경우는 인수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불연속인 경우는 인수가 2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4 집어넣으면은 16 곱하기 2니까 32구나 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13번이 지금 딱 극과예요. 13번이 극과. 얘를 딱 보면서 어때요? 이게 13번. 이것만 하면 그냥 한 줄이지 뭐. 그쵸? 자, gx가 지금 x 플러스 2 절대값 fx예요. 그쵸? 3차 함수라 그랬는데, 그쵸? 근데 지금 fx는 마이너스 2가 아닌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빵 나온대요. 그쵸?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어때요? x 플러스 k라는 인수가 있어야 될 텐데 이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어차피 하나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적어도 2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2개 나오고 나머지는 몰라. 일단 x 플러스 있어야지. 그쵸? 그래야 남은 하나가 미분 가능해지게 되니까. 괜찮죠? 이해되죠? 끝이에요. 그럼 나머지 뭐예요? 0에서 극대 나온다 그랬는데 이거 지금 fx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인 지점 하나랑 그 다음에 k인 지점에서 마이너스 k구나. 그쵸? 마이너스 k. k에서 빵 나오니까 그럼 마이너스 2에서 근하나 나오고 k인 지점에서 나와요. 와, 근데 극대는 0이었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4겠지 뭐. 괜찮죠?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가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쩌다 보니까 여기 좀 설명이 길었는데 자, 14번 문제도 한 번만 좀 볼게요. 14번.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그래프만 잘 그려주면 돼요. 자, 일단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은 얘는 기준점과 점근선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y는 2에 4-x 제곱 플러스 1. 그쵸? 점근선 일단 1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4 집어넣었을 때가 2에 0제곱 1 더하기 2 나오죠? 4,2 나와요. 그쵸? 자, 그리고 감소함수죠? 그쵸? 감소함수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정수 n의 값을 fx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에 4-x 제곱 플러스 1. 요게 n보다 크지만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몰라. 일단 당장 4가 제일 무난하니까 x에다가 4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얘는 지금 아까 2라 그랬죠? 그럼 뭐예요? 요거 만족하는 n값이
2잖아요. 괜찮아요? 요게 지금 2로 나와야 되니까 n값은 1이죠. 괜찮죠? 아, F4는 지금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만약에 x가 5보다 크다고 쳐요. 아, 4보다 크다고 쳐요. 4보다 크면은 얘는 1. 얼마가 나와요. 괜찮죠? 아니 어차피 다 1보다 크지만 나머지 모르죠? 엥? 그럼 여기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되겠네. 괜찮죠? 아, 저 구간에서 fx 값은 죄다 1 나오는구나. 이해되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뭐라 그럴까? 그냥 계속 영원히 이렇게 나간다고요. 괜찮아요? fx가? 자, 그러면 어때요? 아, 얘는 지금 내림이구나. 내림이구나. 그럼 여기 어딘가 3 나오는 지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지점부터는 내림이 되겠네. 그쵸? 값은 그거 그대로 따라가고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도 지금 어딘가 4 나온 애가 있을 텐데 걔도 내림이 되겠네. 그쵸? 값은 이쪽 그대로 따라가고요. 괜찮죠? 그럼 당장 불연속 나오려면 한 번, 두 번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가 끝이라고요. 괜찮죠? 여기까지 끝. 더 왼쪽으로 가면 불연속이 3개가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함수값. y값이 4 나오게 되는 그 함수값만 잡아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해되죠? 오케이? 짜짜짜. 뒤로 넘어갈게요. 자, 15번. 얘는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다 틀리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15번. 다 틀리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자, 왜 15번을 다 틀리게 하는 게 목표였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조건을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울 때 x-1분의 fx 빼기 2는요. 자, 이걸 보고 다들 무슨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내가 진짜 지금 2학년들도 그렇고 맨날 얘기하는데 제발 이게 분자가 그래, 분모가 0은 한없이 가깝죠. 분자 0이 아니면 수렴 안 하죠. 그러면 이제 분자는 0 돼야 되니까 F1은 2겠네. 그쵸? 제발 이거 하지 말라고요. 왜냐면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깝죠. 그럼 분자도 0에 한없이 가까운 거예요. 이게 빵이라고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요게 이거라고요. 극한값이 2라고요. 함수값이 2인 건 알아요? 모르죠. 근데 죄다 이렇게 쓴다고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잠깐만, 문제에서 그냥 함수라고 돼 있네. 그쵸? 단함수라는 말도 없고요. 연속함수라는 말도 없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도 없어요. 괜찮아요? 단함수라 그러면은 연속함수라는 말을 준 거예요.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을 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래서 지금 연속인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쵸?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F1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F'1이 6인 게 아니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요거 그대로 갖다가 써야 돼요. 그대로 갖다가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조건에서 정리해보면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울 때 x제곱 fx 빼기 6x f1. 그렇죠? 요게 지금 얼마 막 나오고 있대요. 자, 만약에 F1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뭐야? 얘는 어차피 1로 수렴하네. 얘는 F1이네. 뭐야? 얘는 1로 가니까 마이너스 6F1. 그럼 F1은 빵인가? 아닌데?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얘는 뭐냐면 수렴하면 다 따로 계산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1 그리고 2가 될 거예요. 괜찮죠?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2로 수렴하겠죠. 왜냐면 극한값이니까. 괜찮죠? 1 곱하기 2 빼기 6F1. 그래서 F1은 지금 3분의 1이에요. 달라요. 그렇죠? 불연속인 상태입니다. 불연속인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 이제 극한값은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계산해주는 겁니다. fx 빼기 6x f1. 그쵸? 그럼 어차피 얘는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럼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울 때
x 마이너스 1 분의 x 플러스 1은 그냥 논외로 합시다. 괜찮죠? 그리고 나면은 x제곱 fx 빼기 2x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빼고 더해야지. 그쵸?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한번 빼고 더해주면 끝. 괜찮아요? 나머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이대로 가야 돼요. 지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 약간 좀 이 느낌이에요. 왜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느냐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몰라. fx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1,2를 지나가면서 요 지점의 기울기가 6인 상태예요. 기울기 6. 뭐야? 그럼 이용 가능한 거잖아. 아니, 불연속이에요. 함수값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함수라고요. 이런 함수. 불연속인 상태입니다. 와, 근데 얘가 왜 존재하지? 아니, 얘는 1이 아닌 점과 1,2인 점 사이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미분계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쵸? 여기 있는 점 가지고 그냥 본 거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불연속인 경우에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그 문제의 첫 줄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막 자연수 조건 나왔다, 미분 가능함수 나왔다, 당함수 써있다, 이차함수 써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거 읽고 넘어가 줘야 돼요. 자, 그러면 16, 17, 18번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기 19번도 넘어가고 싶은데 19번도 넘어가고 싶은데 19번은 요거 하나만 잠깐 얘기해 볼게요. 웬만하면은 내가 공식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차 함수가 두 근 사이에 끼인 부분의 넓이, 그쵸? 자,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x-알파, x-베타 6분의 최고차계수 마이너스 6분의 최고차계수 베타-알파 세제곱되는 거 괜찮죠? 그죠? 요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그냥 그대로 계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3차 함수 같은 경우도 있어요? 3차 함수도 있기는 하죠. 어느 경우에? 접하는 경우만. 안 접하는 경우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쓰지 마. 굳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머리 복잡하게 하는 게 더 안 좋아요. 궁금하면 설명해 줄게요. 나중에. 궁금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요 넓이만 구하는 거. 요거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하지 마.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돼 있다면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최고책에서 a라고 치고 x-알파, x-베타 제곱 dx 이렇게 나왔다. 얘는 어떻게 나온다? 넓이, 그냥 넓이로 가자. 넓이. 절대값이라고 쓸게요. 괜찮죠? 어차피 양수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12분의 절대값 a 베타-알파 4제곱. 그쵸? 그러면은 다른 케이스 말고 접할 때만, 그죠? 위로 접해도 똑같은 거예요. 위로 접해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4차도 있나요? 4차도 있기는 하죠. 4차도. 4차 같은 경우에는 딱 요것만.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요거. 알파, 베타에 관련해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최고책에서 x-알파 제곱, x-베타. 그쵸. 얘는 20분의 절대값 a 베타-알파 5제곱. 근데 뭐 사실 여기까지는 조금 너무 오바기는 합니다. 이거를 그냥 그래도 혹시 기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냐면 2차니까 적분하면 몇 차 나와요? 3차 나오죠? 2차니까 적분하면 3차 나와요. 그래서 3차 나와요. 그쵸? 얘는 3차니까 적분하면 4차가 나오죠? 3차니까 적분하면 4차 나오네. 4차. 4차니까 적분하면 5차 나오지. 그쵸? 4차니까 적분하면 5차네. 5차. 그쵸?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있는 게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고요. 그마저도 얘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딱 접하는 것까지만은 써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접하는 경우까지만.
와, 그럼 잠깐만, 얘는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건가? 아니, 수식상 진짜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식상.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19번은 그냥 빨리 계산해주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번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 나중에 궁금한 사람 개인적으로 조금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20번, 아예 좀 길어가지고 20번은. 자, 얘는 뭐 특별히 할 거 없잖아요. 그냥 사인 법칙 가지고 들어가는 거라서. 그렇죠? 자, 그리고 21번. 좀 그나마 신경 쓴 게 21번이에요. 21번.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뭐죠? 우리가 그 등차 수열이라고 할 때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일반항, 그쵸?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거 말고 1참수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요. 괜찮죠? 1참수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중앙은 뭐 그냥 그러려니 할게요. 그냥 결론만 놓고 보면은 앞뒤 합이 일정하다. 그죠? 이거밖에 없죠? 그죠? 중앙 핵심. 그 다음에 합에 관련된 식은 아예 넓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중앙 이용해서 들어가는 거. SN은 A1 플러스 AN 한 개수 절반.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얘를 수식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2A 플러스 N-1D N 이렇게 쓸 텐데 그거를 우리가 2차 함수로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2차 함수로도 볼 수 있다. SN은 2분의 DN제곱 플러스 2분의 2A-DN 그쵸? 자, 1차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얘는 그냥 신경 쓰지 마요. 얘도 신경 쓰지 마요. 그냥 2차 계수가 공차 절반이고 2차 함수 형태를 띠고 S0가 빵이다. 까지만 생각해주면 된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1차 함수 적분하니까 2차 함수 같은 느낌이에요. 괜찮죠? 실제로 S는 합이라서 시그마는 인테그랄과 동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Sn 빼기 Sn-1은 사실상 최소 변화량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라 미적분상으로는 미분과 동급이네요. Sn 빼기 Sn-1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보고 21번 문제에서 AN과 BN이 나와 있어요. 둘 다 공차가 0이 아니고 첫 장이 4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D1N 플러스 4 마이너스 D1 그죠? 이렇게 그냥 써볼게요. 4 플러스 N-1 D1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도 마찬가지로 몰라 공차 그냥 D2라고 씁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BN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지금 등차 수열로 나오고 있대요.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인데 등차 수열이 나온다고? 자, 일단 식을 써볼게요. 함수적 관점에서 볼게요. 1차 함수분이 2차 함수예요. 등차 수열 되려면 몇 차 나와야 된다고요? 1차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분수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약분돼야 돼요. 여기는 인수 두 개 중에 하나가 약분돼야 되는구나. 그게 다라고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럼 B에는 D2N 플러스 4 마이너스 D2. 분자는 어떻게 하죠? 그게 여기서부터 다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다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몰라. 그냥 2분의 N 써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2A 플러스 N-1 D1. 이렇게 그냥 써볼게요. 괜찮죠? 자, 그럼 다시 한번 D2N 4 D2 얘 인수 하나예요. 괜찮죠? 1차 상수. 자, 얘는 2분의 1 인수 N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뭐라 그래야 될까? D1N 플러스 8 마이너스 D1.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케이스가 몇 가지예요? 얘가 얘랑 약분되느냐, 얘가 얘랑 약분되느냐예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등차 수열 되려면. 괜찮죠? 그럼 만약에 얘가 얘랑 약분되려면 상수항이 없어야 되죠. 4-D2가
빵 이거나 아니면 얘가 얘랑 약분돼야 돼요. 괜찮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3n-6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분모는 2n-4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n-1로 약분되지. 괜찮죠? 아, 얘랑 얘의 비율하고 얘랑 얘의 비율이 똑같아져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D1분의 8-D1이 D2분의 4-D2랑 똑같으면 된다고요. 이해되죠? 오케이. 이거거나 이거여야 된다는 거야. D2 공차가 4거나 아니면 이거여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요건 어차피 그냥 D2가 4니까 이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일 수도 있고. 자, 그럼 얘는 대각선끼리 곱한다 그러면은 8D2 빼기 D1, D2. 얘 D1 곱하면은 4D1 빼기 D1, D2. 그러면 D1, D2가 지워지는구나. 괜찮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4로 나눠주니까 D1과 D2가 2배 차이면 되는구나. 괜찮죠? 이해되죠? 이거 아니면 이거라고요. 이거 아니면 얘가 등차가 안 돼요. 절대 안 되잖아요. 약분되지 않으면. 그렇죠? 분수하면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x 마이너스 3분의 x 제곱 빼기 6x 플러스 7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1차 함수 돼요? 안 되잖아요. 약분이 안 되니까. 괜찮죠? 1차분의 2차가 1차로 나와야 등차수열이 된다고요. 오케이? 무조건 약분돼줘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AN분의 시그마 BK 뭐 차이 있어요? 똑같잖아요. 얘도 결국에는 D1이 4거나 아니면은 2D1이 D2거나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공차가 0이 아니라 그랬는데 D2가 4라면 D1은 4가 아니겠죠? 그렇죠? 이해되죠? 얘가 만약에 4면은 이쪽에선 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그럼 D2가 4니까 D1은 2가 된다고요. 맞죠? 그럼 봐봐요. A2가 B2보다 작네? D2가 더 크면 되네? 맞네! 괜찮아요? 이게 답이라고요. 이해되죠? 그럼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건 어떡하냐? 그럼 이 말 자체가 공차가 음수란 얘기예요. 괜찮아요? 이게 2배가 되는데 공차가 음수이죠.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A2가 B2보다 작다라는 말 자체가 4 플러스 D1 4 플러스 D2인데 D1이 D2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D1이 2D2래요. 그럼 D2가 음수란 얘기지 뭐. 괜찮죠? 그럼 봐봐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D2가 음수인데 이게 될 리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D1은 4인데 그 무슨 괜찮아요? 음수여야 되는데 지금 양수가 돼버리니까. 얘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그게 무조건 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21번을 정리해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1번. 얘 진짜 틀리면 안 되는데. 21번. 그렇게 어려운 걸로 안 넣었어요. 잠깐. 오히려 밑에 쪽에서 맞았는데. 그쵸? 여기 틀렸. 맞았네. 맞았네. 우와! 여기 오케이. 틀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약간 조금 겁먹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정적분으로 정의해야 된 함수예요. 자, 가족권이 핵심이죠? ft xf't dt 그 다음에 xfx 플러스 3분의 1 x 세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c 그쵸?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일단 뭐 위끝 아래끝 똑같이 만들어보는 게 좋죠. 0 집어넣으면 좌변 빵. 얘는 빵. 빵빵빵. 그죠? C는 빵. 그죠? 일단 얘를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미분하고 쉽죠? 그죠? 구간이 변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일반형 집어넣어서 개수 비교해도 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럼 미분하고 싶어져요. 아우, 막 정적분으로 정의가 돼 있으면 미분을 하고 싶어져요. 오케이. 미분을 하고 싶어져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아니, 잠깐만, 이게 x 때문에 미분이 안 된다니까? 이 나가야죠. 나가야죠. 그래서 얘는, 0부터 x까지, ft, dt, 그 다음에 x 개수로 빼주면 상수 취급. 그쵸? 상수 취급. 그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다음에 이제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자. 그죠? 미분해주면 얘는 fx.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정말 지겹게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x, f 프라임 x. 그쵸? 그럼 얘도 똑같이 만약에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 x 세제곱부터 미분하면 x제곱 2ax 플러스 b.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 지워지죠? xf 프라임 x 지워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애초에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럼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한 거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일반형 가지고 대입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런 문제는 일부러 심플하게 만든다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안 만들어요. 괜찮죠? 그러면 지워질 수밖에 없겠고, 나머지는 그러면 요거랑 요거에 관련된 걸로 정리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 상태에서 또 x에다 또 빵 집어넣어봐야지. 그쵸? 좌변 빵, 우변도 빵빵, b는 빵. 그쵸? a, b, c가 전부 다 빵이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양변의 x에 대해서 또 미분하는 거야. 꼴배기 싫으니까. 미분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 fx 빼기 f0네. 그냥 미분하지 뭐. 자, 그럼 얘는 f 프라임 x는 여기 지금 또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x 플러스 2a가 되는구나. 그쵸? 그쵸? 뭐 부정적분으로 해서 또 찾아내도 상관은 없고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뭐라 그래야 될까? 여기에서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4. 잠깐만. 여기 좀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아하! 다시 갑시다. 미분 괜히 했어.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c. 그쵸?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본다면. 자, 모든 근의 합이 4라 그랬어요. 이거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이차 함수인데,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일단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지금 근이, 그럼 마사밖에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어쨌거나 모든 근의 합이 마이너스 4라 그랬는데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실근 2개 나옵니다. 무조건 실근 2개예요. 이게 중근이에요. 중근. 그죠? 그럼 중근 다 더한다고 친다면 마이너스 4 나오려면 대칭축 마이너스 2 나와야 되겠지. 그렇죠? 얘도 지금 대칭축이 마이너스 2로 나와야 되겠지. 결론은 A가 마이너스인가 보다. 그쵸? A가 마이너스인가 보다. 플러스인가 보다. 그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쵸?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fx의 절대값이 극대값 4를 가진대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 상태라면 얘는 애초에 극대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불가능. 자, 그럼 얘는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친다면은 극대값이 지금 4라고 얘기했죠? 이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로 나오는 fx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쵸? 자, 따라서 f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최고축에서는 어차피 1이니까. 그래서 나머지 a 플러스 b 해가지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어요. 미안해. 너무 많이 떠들었다.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빈출 유형 수요 좀 후딱 나가볼게요.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알았어. 저 혹시 또 없는 사람? 알았어. 하나, 둘, 셋. 더 있어요? 아니면 질문? 오케이. 잠깐만.